제가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니 유튜브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어떤 알고리즘 때문인지 요즘 말하지 말라는 콘텐츠가 눈에 자꾸 띄더라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크게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대략 크게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나의 경제 상황, 나의 목표, 나의 선행, 나의 신념이나 종교관, 정치관, 상대 자식에 대한 조언, 가족의 문제, 나의 약점이나 두려움, 후회나 내가 가진 재능 등등등. 모두 하나같이 말하면 안 되는 비밀들인데 참 많죠. 물론 다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차만 멀뚱멀뚱 마시다가 헤어질 순 없잖아요.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더 딥한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 없잖아요. AI와 대화 나누는 것처럼 해서는 뭔가 찐한 관계가 될 수는 없죠. 우리 AI를 베프라고 생각하는 분 없죠? 그럼 상대와 찐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서도 나의 비밀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위의 비밀들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말할수록 손해라면 말할수록 이득인 대화법도 있지 않을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되는 말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끄적이다가 영상을 켰습니다. 말할수록 이득! 항상 비밀로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찐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을 잘한다는 것은 곧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포커스가 내가 되어서는 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상대는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자꾸 나의 말이 많아지면 때로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을 조심하려면 상대에게 대화의 중심을 넘겨주면 됩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나 몰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도 무수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관심사, 업적이나 취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흥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이때 상대는 대부분의 말을 자신이 하면서도 우리 정말 대화가 잘 통한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잠시도 말이 끊기지 않게 하는 법의 저자 야마구치 다쿠로 역시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강렬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귀가 두 개이면서 입이 하나인 이유 또한 잘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도 했어요. 야마구치 다쿠로는 재미있게도 대화를 풍선을 부는 일에 비유하는데요. 대화의 풍선이 보기 좋게 부풀어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풍선에 불어넣을 공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폐에 공기를 채워 넣어야 불어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행위에 비유합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듣는 동안 서서히 내 안에 공기가 차오르면 자연스러운 타이밍이 되었을 때 공기를 내뱉듯이 적절한 질문이나 맞장구를 불어넣어 대화의 풍선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적절하게 추임새를 사용하라입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어머 그래요? 그래서요? 저런 그렇군요. 정말로? 말도 안 돼. 그거 괜찮다. 대단하시네요. 와 신기한데? 등등의 추임새를 적절히 사용하면 상대로 하여금 내 이야기가 흥미로운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더욱 대화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영혼 없는 추임새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고 건성으로 들으면서 영혼 없는 추임새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 건가? 라는 생각에 상대는 본능적으로 피로해져서 더 이상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고 없음은 아마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상대의 말끝을 따라하는 겁니다.
앵무새 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가 한 말이나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는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죠. 대화를 나눌 때 네, 그랬군요. 이런 무미 건조한 반응이면 김이 팍 새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어제 그 유명하다는 스케줄 청담회 갔었잖아? 거긴 아주 사람이 많더라고. 아, 스케줄 청담회 갔었어? 거기 분위기 어땠어? 나 이번에 소개팅에서 느낌이 좋아. 정말? 지난번에 소개팅 한다고 했었잖아. 느낌이 좋았구나? 잘 됐다. 이렇게 상대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럼 상대는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상대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위안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휴, 힘드네 라고 상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에이 엄살은 너 뭐가 그렇게 매일 힘드냐? 야, 나도 진짜 힘들어. 이렇게 대답한다면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상대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 텐데 아이고 허리가 아파. 요새 힘들었구나. 이렇게 앵무새 화법을 사용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내 아픔도 알아주는구나 라고 위안을 받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공감하고 잘 듣다 보면 정말로 궁금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질문을 순수하게 해보는 겁니다. 귀찮을 것 같지만 상대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외로 기뻐하며 즐겁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데일 카네기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꽃을 좋아하세요. 사실 시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마주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저여도 시어머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산책길에 만났던 꽃들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 뭐예요, 어머니? 와, 진짜 예쁘네요. 이 노란 거는 자주 보긴 했는데 늘 무심코 지나치기만 했었는데 어머님이 사진으로 이렇게 예쁘게 남겨두시니까 뭔가 굉장히 특별해 보여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머님도 말씀하시면서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진심 궁금한 질문을 해보니 분위기가 말랑해지고 어머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공격적인 질문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격적인 질문을 받으면 상대는 공격받았다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고 분위기도 싸해지고요. 그에 맞는 대답도 주지 않겠죠. 아니면 답을 주더라도 방어적인 입장이 되고 대화의 주제를 빨리 벗어나 마음을 탁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은 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다, 정말 멋지다. 이런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은 낯간지러워서 앞에서 하기 어려워하죠. 왠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아첨하는 것 같고 어색하잖아요. 아마 우리 어릴 적부터 정서상 감정을 많이 드러내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것이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외국 사람들을 보면 감정이 굉장히 솔직하죠.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특히 감사하다, 와 멋지다 이런 말을 늘 상대에게 하고 나누는 것이 익숙합니다. 감사와 인정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빠르게 마음을 열고 나와 더욱 딥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눈빛으로 알고 그냥 느낌으로 알아차리기엔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건 마치 내비에 어딜 갈지 찍지도 않고 내비게이션이 짠 하고 목적지에 데려다 주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와 인정의 말은 반드시 해야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할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딱 5가지로 추려봤어요. 잘 듣기, 적절한 추임새로 공감하기, 상대의 말끝을 따라하기, 질문하기, 감사와 인정의 말하기.
이렇게 5가지면 말할수록 손해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도 누군가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진 낯간지러워서 말씀 못 드렸는데 말은 해야 하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구독자님들은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